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나는요, 책은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은 아무 문제 없고 읽는 사람이 문제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깨달으려면 깨닫건을. 인문학 서적 읽어요. 어디 갖다 쓰려고? 인문학 서적은 왜 읽는데?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잘 살고 싶대. 야, 인문학 서적 실컷 읽어서 인문학 서적이 내 머리로 들어오고 내 몸으로 돌아와서 내 몸과 그 지식이 치열하게 소통하는 거야. 치열하게 소통하고 나면 한 방울 지혜로 남어. 인문학은 지혜 만들기 위해서 읽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의 지혜가 300페이지 책으로 쓰여지면 그가 자기 개발을 해온 거고 그게 자기 개발 서적이야. 근데 안 읽는다고? 웃기고 있어. 웃기고 있어. 웃기고 있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스타 강사가 추락했습니다. 김미경 씨 이야기인데요. 29살 강사계에 뛰어든 이후 20년 사이에 시간당 2만 원이 아니라 한 번 강의에 3천만 원을 받는 베테랑 강사가 된 주인공이 바로 김미경 씨인데, 최근에 인문학 폄하 발언 또 논문 표절 발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제 터지면서 김미경 씨가 급전직하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출판계를 덮고 있는 이런 힐링 현상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주간, 서아시아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주간이신 우리 박현경 선생,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동아시아 출판사의 박현경입니다. 예, 주간. 네. 주간. 일본식 용어죠? 네. 왜 그 일본식 용어를 쓰고 그러시나요? 이거 관행처럼 맞는 것 같은데, 네. 거의 이제 저희 일본에서 출판을 많이 배워왔어요. 그래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고 있습니다. 뭘로 고치시려고? 주관으로 고치려고. 주관으로? 네. 예, 주관.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동아시아 출판에서는 적어도 힐링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려면은 힐링 관련한 책들을 좀 많이 안 냈어야 사실은, 정당성이 좀 담보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시류에 편승해서 낸 책 없었습니까, 그동안? 자아 성찰을 좀 해보신다면은 어떻습니까? 출판계 속성이 네.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 시의성이 사건 사고나 그런 큰 사건도 있지만 현재 그 독자들이나 일반 대중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것도 시의성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사실 예전에 저희 작가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여자 작가분이세요. 네. 근데 60대 정도 되셨는데 지금 이 시점이면 밀란이 일어나야 될 정도의 사람들이 절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신기하다. 근데 이제 그런 절박감을 저도 사실 느끼고 있거든요. 하루하루. 예. 근데 그런 거를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없고 이렇게 삶이 너무 팍팍하고 이렇기 때문에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시의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출판계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게 방향이 잘못되는지 잘 되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김미경 씨 책 보셨습니까? 예전 안 봤습니다. 예. 못 보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선택적으로 안 보신 겁니까? 일단 예, 자기계발서 일명 자기계발서라는 분야 자체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라는 게
언제 처음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존이나 이런데 이제 다른 나라 보면 자기 개발서란 분야 자체가 없거든요. 예. 과학이든 심리든 뭐 아니면 인문이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상세가 있지만 자기 개발이란 분야를 따로 이렇게 만든 나라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이제 자기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뭐 이런 의미였겠지만 지금은 이제 괴로운 거를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현재. 글쎄요. 그 자기개발서의 수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어디 뭐 강연을 가거나 혹은 네. 뭐 강연 사회를 보면은 대체로 대학생 계층인데 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 같느냐. 뭐 꿈이 안 보인다. 비전이 안 보인다. 그 길을 제시해달라.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네. 자기개발서에 대한 그런 수요도 있는 것이고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공급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자기개발서가 몇 년 새 많이 퇴조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전히 그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이렇게. 네. 저 현재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한 8개, 9개가 자기개발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일어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만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너무 살기가 힘들고 사실 살기 힘든 거야.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입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책에서 살기를 찾으려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을 갖고 있는 이유가 참 궁금한데. 그 전반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네.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네. 이제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 만나면 항상 화두가 그거였어요. 한동안 그 영화 봤니? 너무 좋더라. 예. 다들 너무 좋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건 친구건 어린 사람이건 그래서 대체 그게 뭘까. 근데 너무 살기가 이제 힘들다 보니 문화생활을 하기 힘든데 그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면 그 시대 프랑스 이제 뭐 혁명 이런 거 이제 그런 감정이입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한편의 뮤지컬을 본 듯한 아주 작은 돈으로 그런 충만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 최근에 하지 못했던 그다음 문화생활.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이제 책에서도 한편으로 그냥 내가 뭔가 그런 충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을 찾다 보니 뭐 그런 게 인문 막 팍팍한 인문책이나 머리를 써야 되는 과학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좀 어뮤징 해줄 수 있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기개발서 그 좋은 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을 보게 되는 거죠. 시원시원하죠, 사실. 네, 그렇죠.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그래 너는 예. 지금 이렇게 느리게 가도 돼. 너 지금 너 혼자만 뒤처진 거 아니야. 내지는 너 좀 빨리 해. 뭐 이렇게 이런 말을 들으면 자극도 받았다가 네. 그래 좀 위안도 받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독서를 이렇게 듣고도 위안을 삼고 힐링이 되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건 뭐 글쎄요, 이제 심리가 좀 독특한 건지 그런 얘기 들으면 난 기분 나쁘던데 이게 뭔데 속으로 막 이런 마음에 저항감이 막 생기거든요. 네. 이거 뭔데 뭐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할 수가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던데. 뭐 그 제가 이제 출판계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저자들을 보게 되는데 네. 저자의 스타성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자가 얼마나 개성 있고 캐릭터가 있느냐. 그리고 저자는 무조건 매력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힐링책의 주류가 이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다 괜찮다 이런 거였는데 좀 식상했던 거죠. 이를테면 김난도.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런 힐링이 먹히는 또 그 세대는 뭐 20대도 있겠지만 주로 30, 40대 뭐 이미 직장을 갖고 있거나 삶에 지친 분들이 많다면 20대들은 그렇게 위로만 받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앞은 안 보이고 친구들을 보는데 친구들도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데 누군가 한번 꾸중을 해주면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자극제로서. 네, 그리고 캐릭터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 쪽에서도 이제 그게 맞았겠지만 일단 스타일 캐릭터를 내세워서 진행을 하고 그분도 이제 그게 먹히니까 계속 갔던 것 같습니다. 자극제가 필요하다. 뭐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나도 뭐 이름이 없진 않는데 독설로 뜰 수 있다면 그냥 막말로 이 힐링 서적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그 책의 수명이 그 이제
예. 책을 뭐 한 달 팔고 마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이 김미경 씨 얘기하다 좀 잠시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 이게 처음에 그분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인문학 폄하 발언. 네. 인문학 폄하 발언보다는 자기계발서 두둔 발언? 이렇게 보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글쎄요. 자기계발서도 결국에는 인문학에서 뿌리가 온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폄하, 뭐 인문학 서적을 읽는다. 나는 자기계발서 따위는 안 읽는다. 시건방진 태도다. 이게 김미경 씨의 진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문학 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동아시아 출판의 주관으로서, 주관적으로 보시기에. 네. 아까 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개발서라는 분야 자체가 좀 특이한 분야인데요. 네. 그냥 광의의 이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저는 인문학이든 과학책이든 사회과학책이든 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라는 목적은 그러한데. 네. 예. 그래서 지금 말하는 자기 개발서라는 분야는 예. 그 진정한 자기 개발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힐링이라든지 네. 아니면 자극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냥 침 같은 거 잠깐 지나면 잊혀질 뭐 이런 진정한 자기 개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김난도 교수의 그 책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뭐 청춘들을 위로하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책이죠.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노년층들을 위해서 아프면 노년이다 뭐 네. 이런 책도 내야 한다 얘기도 있던데 뭐 또 힐링 멘토 중에는 혜민 스님도 있고요. 예. 이분들처럼 당신들은 뭐 잘못한 거 없다. 당신들이 너무 여기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위안, 이 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번쯤은 위로받을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너무 추세가 돼서 너도 나도 출판계가 이제 책이 너무 안 팔리니까 네. 이제 잘 팔리는 분야를 좀 하게 되긴 하는데요. 네. 뭐 20대 초반 내지는 뭐 10대 지금 너무 제일 힘들죠 우리 사회에서. 네. 그런 친구들 위한 책이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인데 그래서 저도 한때 아프니까 마흔이다 뭐 이런 책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정 위로받아야 될 나이가 때는 나왔습니다. 네. 진짜 우리 뭐 아버지들 정말 힘들게 사회에서 직장 생활 하시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런 위로받지 못하는 누구도 멘토가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한 책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너무 이제 20대들이 이제 직장 잡기도 힘들고 진짜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런 친구들 위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요. 근데 추세가 너무 오래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자기개발책은 아니니까 책의 이제 목적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힐링에도 트렌드가 있다. 그렇죠. 지금 트렌드상 이제 진짜 위로에서 독설로 갔다가 예. 이제 멘토들의 추락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그 독자분들이 굉장히 혐오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힐링에 대해서 내가 믿었던 사람이 저런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출판계와 작가와 스타성 이런 게 이제 엮여져서 그렇게 나왔던 것들이긴 한데 곧 지나갈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진정한 힐링은 무엇이고 정말 내가 어떤 인생의 자극제가 돼서 진정한 자기개발할 수 있는 책은 무엇인가 이러는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출판계랑 독자들이. 뭐 하여튼 힐링 관련한 서적들이 뭐 어떤 기획과 또 결국 얼마만큼 팔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또 잡혔기 때문에 이제 추진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변영주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상업성 여기에 네. 문제를 삼으면서 아프리카 청춘이다 이런 책은 개쓰레기 같다 이러면서 아니 애들이 저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서 심지어 처방전이라고 써서 그것을 돈을 받아 먹나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료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그걸 팔아먹는가? 아픈 애들이라면서 아니면 보건소 가격으로 해주던가 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저도 그 글을 읽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김난도 교수는 이에 대해서
아무리 유감이 많더라도 한 인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좀 봉창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네. 이게 사실은 김난도 교수에 대한 인신공격이 네, 아니라 네,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런 그 책에 뭐 하여튼 뭐 힘이 실리는 사회현상에 대한 변형주 네, 감독의 문제제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이건 마치 뭐 안철수 현상을 안철수와 동일시하는 낙곰수 현상을 낙곰수와 동일시하는 이런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김 교수가 조금 이건 좀 논점을 잘못 잡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만 하여튼 김난도 교수로서는 변형주 감독의 이런 표현 네, 아주 분기탱천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뭐 근데 이해는 되는 게 그 책을 많이 쓰신 분들은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거에 조금 관대한데 예. 거의 첫 책이다시피 하셨고 예. 그리고 스타가 되셨고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찬사를 받으셨는데 예. 또 유명 저명 인사가 예. 어떤 다른 쪽에서 나를 비판하니까 그게 이제 나의 분신 같은 이 자기라고 이제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이제 자제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다들 지금 박수 보내고 칭찬하는데 왜 너만 지랄이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럴 수 있죠. 하여튼 나는 이런 자기계발서를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가져보셨어요? 주간으로서. 자기계발서, 그러니까 저는 모든 책이 다 자기계발서라고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한동안 또 그 인문학이 막 열풍이 불었었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힐링 뭐. 오기 직전이었는데요. 뭐 예. 그 겹치기도 했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도 네. 뭐 인문학을 알아야 인문학이 참된 대세고. CEO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인문학이 대체 뭔데 예. 내지는 인문학을 모르면은 거의 얘기를 못한 정도로. 근데 그러면서 쏟아져 나온 책들이 예. 인문학이라는 제목을 타이틀을 걸고 나왔는데 실제로 인문학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인문학을 내가 어떻게 공부했고 이게 주변머리를 다루는 또 자기계발서들이 인문학 이름을 달고 다 나왔거든요. 이제 제목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저희 출판사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저자들한테도 요구하는 말이 있는데 심입천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입천출. 예,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저희 동아시아는 주로 이제 그 깊이 있는 인문학이나 과학책 이런 책을 많이 내는데 저자분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예. 깊게 공부하셨어요. 근데 이제 깊게 공부하고 깊은 글을 쓰시면 일반 독자들은 전공자가 아닌 이상 읽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깊게 들어가서 얇게 건져낼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책이다. 깊게 들어가지 못하면 얇게 건져낼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얇게 들어간 사람들이 얇게 건져내는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인문학에도. 그게 이제 자기계발서처럼 또 돼서. 그게 많이 팔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이 속는 거죠. 이 사람이 많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썼나? 이제 근데 이제 읽어보면 사실 알맹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인문학이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계발서라는 이름을 감추면서 인문학으로 가기도 하고 그냥 자기계발서 떳떳하게 김미경 씨처럼요. 나는 자기계발서 옹호야 이러면서 인문학을 깊게 했어 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내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이제 독자분들이 언제 이제 이게 이제 트렌드니까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100권을 읽어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말만 다를 뿐이지 굉장히 얇은 서적들이거든요. 인문학이 문사철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문사철. 네. 그러면은 사회학하고 인문학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은 주로 인간의 문제를 다룬 게 이제 인문학이라고. 사회학도 보고.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사회 현상을 그러니까 뭐 사실 넓게 보면 다 인간의 문제를 다룬 건데. 굳이 이제 문사철이라고 나누긴 하죠. 철학하고 문학하고. 인문학의 원류다, 본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니들이 무슨 인문학이냐 이렇게 말하는 일종의 어떤 지적 기득권 이런 건 없나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인문학이 이렇게 대세가 돼서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네. 출판계에서도. 근데 예. 이제 인문학의 외피를 두르고 그렇게 자기계발서처럼 나왔지만 제대로 공부를 깊이 하시고 인문학 책을 내셨던 분들은 그렇게 자처해서 내가 인문학자야 깊이 있는 내 책을 읽어 이런 분들은 못 봤고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그 장하준 교수님의 이제 동생이신 네. 장하석 선생님을 이제 만나 뵀는데 저희랑 이제 계약을 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분이 현재 나이도 뭐 6, 7년생이신데 케임브리지대 석좌 교수세요 벌써. 그리고 김어준보다 한 살 많은데. 예. 아,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라카토슈상이라고 과학 철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을 첫 책으로 받으셨거든요. 그게 이제 온도의 발명이란 책인데 네. 인벤팅 템퍼러처라고 그 책을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음. 이제 한국에 오랜만에 오셔서 음. 이제 강연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정몽주 의원이 이제 부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초대를 했고 이제 여러 이제 업계에서 불렀지만 정몽준. 정몽준, 예, 네. 정몽준. 정봉주로.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장하석 선생님이 이제 부친께서는 또 뭐 장재식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 예산자부 장관까지 하시고 이제 네. 그래서 아버님도 오시고 다 이렇게 그런 강연 자리였는데요. 그분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희 저자시기도 하지만 강연을 듣고 싶어서 갔었고 제가 또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이과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오. 주제가 뭐 돌튼의 원자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세계적인 강연이실 테니 한번 들어보러 갔는데 어쩜 그렇게 쉽게 돌튼의 원자론과 뭐 라부아지에 뭐 아보가드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나 쉽게 재미있게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근데 글쎄요, 뭐 우리 박현경 주간 입장에서 재밌다고 하는 게 범상한 사람들의 그 재미와 같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했으면 혹시 뭐 성대모사를 했다든지 뭐 마술을 보여줬다든지 그런 건 네. 아니었을 테고.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저희가 화학하면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뭐 공식 외우고 수학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돌튼이나 뭐 이런 그 과학자들이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 얘기를 풀어 나가시는데 예. 정말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될 만한 강연이었어요. 그래서 아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분들은 저렇게 쉽게 자기가 아는 바를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구나. 모르면 더 어렵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얕은 뭐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제 무지를 감추기 위해서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사에 있으면서 정말 그 너무나 기쁘고 네. 너무나 천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정말 이런 석학분들 예. 어떤 분야에 자기의 그 깃을 잡으셨던 일가를 이루신. 예, 그런 분들을 뵈면 너무나 그 순수하시고 그리고 무지를 쉽게 고백하시고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용기 너무나 자신감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모르는 몰라도 아는 거라도 척. 예, 나 그거 들어봤는데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대부분은 다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웃고 그냥 대충 넘기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또 무안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작년에 사이언스 이즈 컬처라는 책을 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무려 44명의 세계적인 석학이 나와요. 예. 그분들이 이제 내용을 보면 뭐 과학자 대 비과학자, 소위 인문학자라고 하는 뭐 예술가, 안무가, 뭐 철학자와 과학자가 1대1로 대담을 하는 건데요. 그분들의 그 책을 보면 그 책에서 나오는 게 뭐 내용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 아, 천재들은 이렇게 대화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 천재들의 대화를 엿보는 듯한 쾌감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천재들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천재들은 너무나 영감을 깨우치는 대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출판사에 있으면서 그런 기쁨인데 네. 제일 먼저 생원고를 읽잖아요. 1차 독자로서 그런 기쁨이 있고 이걸 빨리 독자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이런 그 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오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가 막 그 세포가 살아있는 느낌? 그러니까 저희는 뭐 새우깡이나 라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한 번 만들어서 히트치면 10년, 20년, 30년 가는 게 아니라 매번 한 권 한 권이 새 책이고 하나의 회사예요. 근데 이제 사이언스 컬처에서 예를 들면 첫 장에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사회생물학을 창시하신 분, 네. 하버드 이제 명예교수시고 하고 이제 다니엘 데넷이라는 철학자가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대화를 해요. 뭐 철학자한테 철학은 실패한 뇌 모델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데넷이 실패한 뇌 모델뿐만 아니라 실패한 모든 모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 머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영감, 이게 그렇지. 철학자들이 실패해서 계속 뭔가 다른 이론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쉽게 대화를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들이.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과학은 아는 것이고 철학은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 러셀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윌슨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데넷이 맞다. 무슨 질문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는 게 철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대화 하나하나가 석학들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고지에 오르셨겠지만 이제 처음에 윌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인문학자를 만나서 얘기를 많이 안 해봤는데 오늘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심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기 분야에만 깊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과학자면 내 또 분야면 내가 바이오 전공이면 나머지 전공 잘 모르시고 또 저런 인문학 이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박사라고 하면은 만물을 다 아는. 근데 이제 전공 박사인 거죠. 그래서 심사라는 말을 요즘에 쓸 정도로 정말 깊이 그 부분만 안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그 이 책의 컨셉이 과학자 대 비과학자가 만나서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과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는 거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얘기를 이렇게 보면 무지를 쉽게 고백을 해요, 이분들이. 서로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난 그거 잘 모르는데 거장들은 참 친절하고 솔직하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책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책 자체가 그 애덤 블라이라고 어떤 그 편집장 그 인터넷 과학 잡지 편집장이 우리는 어릴 때 모두 과학자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예를 들면 바닷가 가면 바닷물이 파란데 집에 가져와도 파랄까. 가져와서 유리병에 담아서 보고 이거 저녁에도 파랄까. 내일 돼도 파랄까. 이게 이제 과학자의 마음인데 이제 과학은 굉장히 멀리 있다 생각하는 거죠. 평소에 이제 과학을 잊고 살면서. 예. 너무 길게 갔습니까? 네. 힐링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좀 다른 곳으로 빠졌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자기계발서도 필요하다 대중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자 그렇다면은 자기계발서를 폄하하는 그런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어떤 일종의 그 지적 기득권적 입장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 무슨 자기계발서 같은 잡서를 읽느냐. 진정 고전과 어떤 인문학의 원류가 되는 그런 책들, 이른바 어려운 책들을 봐야 진정한 독서고 또 이른바 지적 탐구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도 이제 자기계발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자기계발서들의 좀 아까 시민 첨출이 아니라 그야말로 얇은 그냥 얇은 분들이 인문학이나 자기계발서 이름을 다 두르고 힐링이란 이름을 두르고 나온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의 출판계 이제 뭐 진중한 책들 소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그런 출판 쪽에서 볼 때는 책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이 아니문이다. 자기계발서는 그런 입장들이 있다. 그리고 뭐 그런 책들은 이제 독자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의 요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죠. 지금 베스트셀러의 10위권 안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냥 비판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 독자들이 왜 이렇게 이걸 요구하는지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출판계에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들한테 그걸 너네들 잘못됐어 라든지 이렇게 수준 낮은 자기계발서나 읽고 말이야. 네, 아니면 그런 저자들을 욕한다든지 한때 시류일 뿐이거든요. 근데 진정한 대안을 찾지 않고 인문학을 깊게 하는 데는 계속 인문학을 깊게 하고 더 폄하하면서 그쪽을 여기는 더 이제 잘 팔리니까 계속 그쪽으로만 나가고 우리 사회가 갑자기 뭐 맹자, 논어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 뭐 이런 책을 읽는 분위기가 막 열풍처럼 인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 고전을 찾아 읽는 원전을 찾아 읽는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는 것이 과연 대안일지 어떻게 보세요? 좀 변형된 우리 시대의 표현과 양식으로 이렇게 고전이 소개되고 인문학이 전파되는
이런 방식도 나쁘지 않다. 그게 뭐 서로 자기계발서라는 외피를 두른 상태로 나온다 한들 네. 상관없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동안 뭐 논어 네. 책도 많이 팔렸고요. 진짜 10위권 안에도 있었고 요즘에도 꽤 많이 팔리고 있고. 근데 무슨 도원 선생이 네. 강의한 내용들 뭐 그런 이것도 일종의 어떤 변형된 책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리고 또 이제 40자를 붙여서 뭐 40에 읽어야 될 논어라든지 40에 읽어야 될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세대하고 너는 지금 인문학을 읽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돼. 이런 강압적인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제목들을 달고 한동안 책이 나왔고요. 그런 책들이 많이 팔렸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사서 본 분들도 있고 40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아니면 내 남편한테 사주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발 좀 읽고 공부를 해서 자기 개발을 했으면. 그게 참 아주 보면 말이죠. 자기는 안 읽고. 음반계에서도 그런 게 많았어요. 제가 종교 쪽에 있다 보니까 네. 한국인이 좋아하는 뭐 무슨 성가, 한국 교회가 네. 뭐 선정한 적도 없는데 뭐 찬송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뭐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아니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뭐 그렇듯이 마치 이것은 뭐 대단한 어떤 정통성과 무게가 실려 있는 듯한 그런 제목을 막 달아도 상관없나요? 뭐 제목은 출판사와 저자가 협의해서 하는데 출판사는 어떻게든 독자한테 그 이제 사실 제목도 그렇고 카피도 그렇고 표지도 그렇고 북 디자이너 분들은 난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출판사로서는 포장이고 이제 광고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낚시에 걸려서 보통 이제 우리 뉴스캐스트 뭐 네이버니 포탈 같은 여러 가지 봐도 낚시 제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은 또 이거네 이러면서 하더라도 어떤 낚시 제목이나 검색에 잘 걸릴 만한 제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극적인 제목을. 그래서 그런 거는 마케팅적으로 그런 제목을 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제목이 달려 있는 것도 뭐 독자들에게 뭐 쉽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접촉점 이런 것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네. 오늘 너무 업계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업자를 모신 것 같은 농담입니다. 예. 그 예를 들면. 신정근 교수님의 뭐 40 논어를 읽어야 시간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를 내신 이제 선생님이신데 고전 열풍도 이제 몰고 오셨고요. 뭐 그 출판사의 마케팅 능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게 참 보면은 이 어떤 걸 특정해가지고 마케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뭐 이런 노래들이 많이 선곡이 되듯이 네. 어떤 뭐 겨울에 태어난 아이 그러면 막 그냥 겨울에 무슨 생일 축하 사연 오면은 그 노래 틀어주고 그 열풍처럼 일었었단 말이죠. 네. 그 타겟 마케팅도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세대별 타겟 마케팅도 있고 제목을 비슷하게 가는 것도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러면 정의란 무엇인가 비슷한 아류들 또 제목들이 막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럼 독자들이 제가 왜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 샀으면 그 다음 비슷한 책은 안 살 것 같은 그 비슷한 제목을 근데 이것이 정의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는 그 정의가 무엇인지가 안 나와 있다면서요. 네. 예. 근데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이 정의다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아니 뭐 그 비슷한 제목들이 많이 나와요. 예.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비슷한 제목을 계속 살까? 40자 붙은 게 한동안 왜 또 잘 팔리고 그럴까? 근데 그게 이제 광고 효과처럼 계속 봤던 뭔가 비슷한 책을 보면 나 유명한 책인가 보다. 이런 그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 출판계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광고를 계속 보여주면서 예.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또 이제 요즘엔 또 힐링 뭐 그렇지만 이것도 트렌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책은 잘 안 팔리는데 드라마 됐던 책이라든지 방송에 나와서 강연을 하신 분의 책이라든지 그런 책들이 많이 팔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드라마를 봤는데 그 책을 왜 또 사서 보지? 되게 의문이 들어서 드라마로 다 봤는데 스토리를. 근데 이제 너무 뭐 변명해서 이제 독자들 입장을 변명을 하자면 독자들을 절대로 저는 독자들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입장인데
새로운 거를 공부하기 너무 지친 거예요. 새로운 책을 막 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이거보다는 방송을 보고 이미 안 거를 책을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이 쉽잖아요. 예. 그런 걸 자꾸 사서 보고 그게 이제 히트치고 이랬던 게 이제 한 1, 2년 전 또 트렌드였거든요. 예. 요즘에도 이제 스타 강사분들의 강연을 책으로 내서 또 복습해서 읽는 거죠. 복습하면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으니까 예. 새로운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뭐 흡족감? 독자로서? 내가 이렇게 무식하진 않아. 나 이런 거 좀 웬만큼 아는데 이미 이제 어디서 들었는데 방송에서 봤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요즘에는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하잖아요. 네. 독자들이 항상 옳다고 하셨는데 네. 비독자들도 옳은 거 아닌가요? 왜 책을 안 읽는 세태에 대해서 비독자들만 꾸짖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꾸짖을 수는 없죠. 꾸짖을 수는 없는데 절대 책을 꾸짖을 안 수 사냐고 없고. 그렇게 네, 책이 따질 수는 정말 없기 때문에. 안 팔리는데 저는 이제 서점에 음. 뭐 직업상도 그렇고 뭐 잘 나가는데요.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네. 보통은 책만 보다가 이제 친구랑 갔는데 친구가 다이어리 같은 일기도 쓸 수 있고 이런 이제 무지로 된 하드커버로 된 그걸 사는데 14,000원인가 5,000원이었어요. 내용도 없는데. 그냥 백지에다가 백지에다. 하드커버에 일기장처럼 돼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근데 같이 산 하드커버 책은 종이에다 소설책이 금을 뿌리나? 소설책은 10,000원이었어요. 글이 있으면 10,000원이고 글이 없으면 15,000원인 거예요. 굴욕이다 굴욕. 그래서 이제 출판 글을 다 지워야 되는 거 아닌가. 책값이 너무나 싼데 왜 사람들이 책을 안 살까. 뭐 슈퍼만 가도 조금 비싼 과자 3개만 집어도 10,000원이 넘는데 예. 뭐 커피만 마셔도 7,000~8,000원인데 책에 왜 투자를 안 할까? 근데 책은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교수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예. 원하지 않는 기호가 있는 것 같아요. 책은 원하지 않는 책을 막 우격다짐을 이거 내 선물이하고 준다고 한들 쓰레기통에 버릴지언정 읽지는 않잖아요. 한번 몇 장 읽어보고 네. 책이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다고 무조건 뭐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 읽는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지만 지금 현재 뭐 도서 정가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서 정가제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책값이 너무나 싸고 책이 안 팔리기 때문에 정가 자체를 낮춘 것도 있지만 거기서 또 안 팔리기 때문에 더 낮춰서 점점점 할인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서전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지금 현재 그 법령을 보게 되면은 2년인가? 1년 반인가요? 네. 1년 반 동안 책을 내고 1년 반 동안은 그 가격에서 다운을 할 수가 없다. 물론 무슨 행사 때 싸게 파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를테면은 뭐 이거를 뭐 무료로 나눠준다든지 뭐 아주 뭐 반값에 판다든지 이런 일은 네, 안 된다. 이게 도서 정가제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세력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 방안들 아닙니까? 이제 절대 도서 가격은 깎지 않는다. 이런 방안이 도서 정가제란 거죠. 네, 그래서 그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정가 그대로 받아야 되고요. 네. 온라인 서점은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 신간일 경우에 1년 6개월 안에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뭐 법안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서점 중에 알라딘이라는 서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골수 그 독자층도 있고 굉장히 잘 해온 그 서점인데. 독자들 입장에서 책을 좀 더 싸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법안에 반대하겠다라는 이제 그 투표를 예. 그 온라인에 건 거예요. 예.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출판사들이 등을 돌린 거죠. 그래서 출고를 하지 말자. 이 서점에는 알라딘에다가는 책 주지 말자. 네. 책을 주지 말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알라딘이 그 온라인 투표를 접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찬성한다. 나 돈도 없는데 책 더 싸게 보고 싶은데 왜 정가제라는 걸 하느냐라는 사람도 있었고 네가 서점으로서 너네가 서점으로서 양심이 있느냐라는 말도 있었고요. 근데 정말 책이 굉장히 싼데도 불구하고 더 싸게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또 이런 면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책이 나왔는데 많이 안 팔렸어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뭐 싸게라도 해서 뭐 지금 재고를 좀 줄인다든지 이거는 출판사의 이익과도 연결되지 않나요? 네, 뭐 재고를
줄여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안 그 조서정가제 말고 이제 1년 6개월 이상 된 거는 굉장한 할인이 많이 들어가기도 해요. 네. 특히 아동책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네. 심하면 뭐 반값 이하로 음. 뭐 예를 들면 지마켓이나 이런 지금 요즘에 도서 쪽을 좀 그 축소시키긴 했지만 1,000원에 팔 수 있는 책만 모은다던가 출판사들한테 예.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재고 처리 하는 심정으로 내보낼 수는 있겠지만 책이 이렇게 덤핑으로 뭐 무게 달아서 팔듯이 이렇게 나오면 네. 독자들은 점점 책에 대한 가치를 언제든지 뭐 1,000원에 살 수 있는 책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가 있고요. 출판사들이 그런 출혈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질 좋은 책이 아니라 팔아치우는 책들을 만들게 그러니까 진짜 양적으로만 그렇고 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책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 뭐 변명은 아니지만 실제로 도서 한 종 내는데 원가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얼마예요? 그러니까 책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종이값이 굉장히 비싸요. 반 이상 된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정가의 한 10% 정도가 회사의 이익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것도 손익분기점까지 갔을 때이고 그 전까지 그냥 마이너스거든요. 그 이제 예를 들어 책이 10,000원이다 하면은 뭐 한 1,000원 정도가 네, 출판사 1,000원인데 이익이다. 그것도 손익분기점까지 내가 2,000부를 찍었다 그러면서 뭐 들어간 작가 비용부터 시작해서 편집자 비용, 그다음에 종이값, 인쇄비, 그 여러 가지 품이 있고 뭐 사파를 그렸다든지 뭐 표지를 뭐 외부로 뺐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드는데 또 외서 같은 경우에는 외서에 이제 계약비도 있을 거고요. 로열티도 예, 있고. 예, 역자 번역비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원가가 굉장히 비싼데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 3천 뭐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3,4천부가 팔리면 그때부터 뭐 손익분기점 정도 됐다. 그 이후부터 이제 10%씩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마이너스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출판계가 전에는 초판을 최소한 2,000부는 찍었었는데 700부, 500부 찍는 출판사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고요. 2,000부 찍는다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이 찍느냐. 그 정도 700부, 500부 찍으면은 그 손해 아닌가요? 그러니까 재고를 남기면 또 재고를 남기느니 이익을 최소화하더라도 그 재고를 또 쌓아놓고 있는데 물류센터를 이용하는데 물류센터 비용이 책 한 권당 종당 또 한 권당 얼마가 또 들어가요. 쌓아놓는 거 하나만으로도 보관료가요. 그러니까 뭐 급하면 그때그때 찍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보통 초판을 다 파는 출판사, 대형 출판사 이외에 마케팅으로 막 밀어붙이고 이런 광고와 여러 가지를 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책으로 승부하는 출판사들은 요즘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초판 1세라고 해야 되겠죠? 네, 1세. 1세가 넘는 책 전체 그 서적 가운데서 초판을 넘는 책들. 저희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초판 항상 다 넘기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는 그렇군요. 저는 100%군요. 네, 저는 동아시아는. 초판을 안 넘겨본 적이 이거 뭐 처구니없는 없습니다. 깔때기가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지금 치고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초판을 2,000부 이하로 찍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500부, 700부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래요. 사실 동아시아가 낸 책들을 보면은 가벼운 책들은 없어요. 자기계발서도 없고 대체로 보면은 아주 뭐 복잡하고 난해하고 한번 누구의 그 강독을 한번 거쳐야 이해가 되는 그런 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하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그런 아니, 책들이 그 솔직한 얘기야. 별로 없는데요. 사랑과 경제 로고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이 무슨 얘기라나. 뭐 나름대로 저도 지금 박사과정 논문까지 낸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남들보다 좀 가방끈이 짧진 않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좀 어려워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들이 무수하게 하여튼 뭐 초판 100%의 어떤 그런 기록을 달성했다. 이야, 이건 뭐 역시 그 주간의 이런 능력과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예의상 예의 깔때기를 또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 동아시아가 과학책으로 좀 유명합니다. 네. 그냥 깔때기를 그대로 뽑아서 말씀드리면요. 네. 그래서 인문학서적 말고도 그렇게 과학책으로 더 유명하고요. 과학책으로 유명하게 된 과학 배경에는 콘서트. 예. 배경에는 우리 박현경 주간의 역할도 있었습니까? 이과 출신.
아니요, 제가 이제 입사하기 전에부터 과학책을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하신 건데요. 그 주간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과 출신이라는 점이 좀 감안된 겁니까? 아니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근데 과학책을 그전에는 전혀 뭐 시장이 없었는데 네. 시장을 거의 만드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요즘 또 과학책이 안 팔리거든요. 그 시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트렌드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약간 도아시아는 2,000부 이하로 파는 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닥치고 정치가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 네. 얼마나 찍혔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만 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출판사가 아니라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 출판사에서 보통 홍보 자료로 내보는 판매 부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판매 부수가 있고 또 이제 나중에 반품으로 돌아온까지 해서 실 판매가 있는데요. 20만 부 정도라고. 그거는 왜 뭐 단순히 낙곰수 현상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어떤 그 정치의 변화를 갈망하는 어떤 시민들의 욕구가 하나의 어떤 트렌드처럼 형성됐기 때문 아닌가? 네. 굉장히 저도 책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었고요. 충격이라면 이런 책이 많이 팔리다니 이런 충격이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신선하고 예. 그리고 뭐 책의 내용도 훌륭하지만 뭐 형식이라든지 그 틀을 벗어났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했고요. 뭐 그 이후에 또 비슷한 책들이 또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이었다는 거, 그리고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정치 서적이 잘 안 팔리죠. 네, 이제 그것도 트렌드가 또 갔죠. 지금 뭐 하여튼 대선에서 이렇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치에 무슨 과학이 있느냐, 뭐 깊은 사려가 필요하냐, 일종의 그런 어떤 멘붕. 굉장히 피로해요. 필요하다. 예, 굉장히 다시 수요가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선거 시즌을 맞아서. 이제 왜 그런 책이 나오겠죠. 근데 낙곰수 때만큼 그런 책이 히트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염원이 이제 강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잘 뭐 원하는 사람들의 그 염원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자포자기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결국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뭐 시즌이 오면 또 좀 팔리긴 하겠죠. 자, 참 뭐 하여튼 정치 서적 동아시아에서는 정치 관련한 서적 잘 안 내셨죠? 네, 뭐 정치라기보다 뭐 좀 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책을 2억 원 냈는데요. 네, 이상호 기자의 책. 예,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이상호 고발뉴스 이런 이제 그런 책을 냈었고 그다음에 뭐 말씀드리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보수다. 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누구였죠? 그게 그 문화일보 출신이었나? 예, 조우석 기자님 예. 이제 중앙일보 기자. 중앙일보.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니 뭐 무슨 나는 보수다 같은 책을 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출판사는 보통 다 좌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출판사는 저도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의 담론들을 다 담아내서 보여주는 게 출판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상호 엑스파일도 낼 수 있지만 나는 보수다라는 책도 낼 수 있고 그 나는 보수다에 보면 김구는 정말 나쁜 놈이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굉장히 정말 멋진 분이고 이런 식의 이제 내용도 나오고요. 그 어떤 뭐 우리 출판사는 균형감이 있다. 뭐 공정하다.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는다. 그런 욕도 뭐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이유였습니까? 아니면은 글쎄 뭐 보수에 대한 담론들을 담는 거야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꼭 비판적이지는 않더라도 보수가 갖는 어떤 좋은 가치들이 너무 표만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접근도 좋고요. 근데 김구는 나쁘다. 박정희는 무조건 옳다. 이거는 글쎄요. 이제 제가 하나만 뽑아서 말씀드린 거고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는데 그 출판사가 이념적으로 어떤 쪽이 편향이 돼서 그쪽 책만 계속 낸다고 하면 이제 보통의 제가 나는 보수다를 내고 느낀 게 정말 할아버지나 이런 좀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 봤다. 그 저자분 연결해달라.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런 쪽 저자분들이 막 원고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보수 책을 내는 출판사가 없다.
너무 감사하다. 내 책도 좀 내달라. 이런 전화를 받거나 메일을 보면서 틈새 시장을 노리셨구만. 아니요. 그게 정말 편향이 돼 있구나. 출판계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뭐 그 책을 내고 나서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왜 편향됐을까요? 그만큼 또 책 읽는 사람들 중에는 진보적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 아닐까요? 네, 이상하게 보수 쪽이나 우파 내지는 어떤 기득권층은 책을 많이 안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적 정합성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 것인가? 아니 뭐 생각해 보면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이 독재를 찬양하고 미국을 찬양하고 이걸 무슨 해괴한 논리로 이걸 변명하고 지지하고 옹호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걸로 본다면은 어떤 진보가 뭐 출판 시장을 독점했다 이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지금 우리 사회의 이념 지형도라고 하는 것이 상식대 몰상식의 대결 구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인가요? 네, 아까 제가 김구랑 박장 얘기를 따로 이렇게 뽑아서 말씀드렸던 물론 조금 김구 선생의 느껴지겠지만. 그 어떤 과거와 관련해서 네. 논란의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니, 물론 김구 선생이라고 뭐 무슨 그 양반이 뭐 신도 아니고 말이죠. 왜 오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정말 독립운동 하는 사람을 때려잡으려 했던 만주 군관학교 출신 그 지도자가 나중에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역사적 의미 규정도 제대로 안 되는 이 나라에서 무슨 보수를 이야기하고 이 외국을 이야기하고 저는 참 이게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편향된 건가요, 제가? 보수가 정권을 2번이나 잡아서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 보세요. 무슨 과거 자기들이 해놓은 약속을 몇 달도 안 가서 뒤집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탁하는 인사들 보세요. 전부 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장을 뽑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뭐 무슨 탈세 의혹이 있는 사람이 뭐 법무부 장관 자리에 가지 않나 뭐 온갖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우리 한국의 보수들의 민낯이 아주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보수와 진보의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거의 상식이냐 몰상식이냐. 아니 물론 진보가 상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전 그래요. 적어도 진보 안에서는 뭐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철퇴를 맞고 사라집니다. 이 나라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있거나 말거나 논란이 되거나 말거나 사실은 뭐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보수가 늘 그 사회의 메인스트림이었던 때가 뭐 거의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네. 하도 보수가 아주 그냥 헛발질을 했을 때는 간혹 진보가 정권을 잡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류는 보수고 또 그 주류가 되려면 또 보수가 돼야 했던 그런 구도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쭉 있어 왔던 것인데 이런 따라서 도덕성을 회복하려면 뭔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면은 보수가 정신 차려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 이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당연히 진보도 거기에 추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진보는 뭐 도덕성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보만 막 도덕성 따지고 정직해야 되고 막 하나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런 구도 속에서 보수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시비 걸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뭔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사회의 이걸 보수 대 진보, 진보 대 보수의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 자체가 뭔가 좀 현상 인식에 상당히 좀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너무 편향됐나요? 아니요, 전혀. 그리고 지금 책 얘기를 하다가 뭐 그렇게 했지만 당연히 대다수의 의식 있는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요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진보다 이런 걸 떠나서 옳은 얘기라면 이제 뭐 다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책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 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아,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동아시아 주간인 우리 박현영 출판계의 이단아인 줄 알았는데 아주 범생이 근데 농담이에요. 네, 제가 사장이면 막 말하겠는데 이게 또 직장인이라서 네, 이게 괜찮습니다. 마광수 교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교시죠? 연세대가? 네. 예, 연세대. 마광수 교수한테 수업 들으신 적 있으세요? 수업을 들은 적은 그때 제가 다닐 때는 이제 감옥에 계셨었고요. 예, 그래서 민주화운동 하다가? 이제 즐거운 책을 내셔갖고 음란죄로? 네네. 야, 참, 그것도 재밌어. 음란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다는. 예, 마광수 교수가 요즘에 자기 제자들한테 내 책을 사지 않으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뭐였죠? 점수 안 준다고 그랬나? 빵점을 주겠다. 레포트 점수를.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출판계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신지. 이제 기사를 보고, 물론 그 기사 좀 편향되게 쓰였어요. 네. 마광수 교수를 욕하는 쪽으로 많이 썼고, 이제 학생들이, 돈도 없고 이런데, 도출해서 보기도 하고 빌려서도 보는데 꼭 사야 되는 건가 너무 부당하다 이런 이제 기사까지 같이 실렸으니까 네.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출근을 해서 다 이제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다들 미쳤다 마광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견 맞다. 이제 마광수 교수가 밝혔듯이 처음에 수강 신청할 때부터 내 책을 2권 사는 조건이었고 이제 그거를 수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물론 자기 책만 사라고 했던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책을 하나의 강의를 듣는데 최소한 교재 이상의 자기가 참고할 만한 책을 사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2권 딱 이렇게 정하고 영수증 붙여라 이거 좀 너무했지만 책을 너무 안 사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욕을 많이 먹겠네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네. 학생들에게 책을 사라. 네. 사게 되면 당연히 자기 돈 들여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이 준 책은 잘 안 읽게 됩니다. 네. 웬만큼 재밌지 않으면은 반면에 자기 돈 들여서 산 책은 대충 표지는 봐요. 목차 정도까지는 봅니다. 머릿말까지는 보고 왜냐하면 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읽히겠다는 마광수 교수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권력적 작용이 있다는 거죠. 네. 아니 지식상품을 사는 일에 권력 작용이 이렇게 개입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 근데 또 이제 마광수 교수 얘기 들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저간의 상황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요즘 대학생들 정말 책을 안 읽는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 전혀 책을 안 읽습니다. 지금 사회과학 서점이 대학 주변에서 찾기 힘들고 네. 군내 서점 정도 그것도 네. 이제 신학기 교수가 지정한 책을 사기 위한 그런 용도에 성행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서점 같은 것들이 실종되고 다 무슨 패스트푸드점, 카페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말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우리 박주관님하고 저하고 그 나이 차이가 크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같이 늙어가는 척. 예. 근데 우리 박주관님하고 저나 대학 때도 책을 안 읽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책을 그래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회과학 책을 또 강제라기보다. 세대가 다르구나. 연식이 좀 더 오래되셨나? 그런가요? 아니, 사회과학 책을 안 읽으셨어요? 아니, 물론 잘 읽었죠.
저는 정말 뭐 누구보다도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사회 과학책뿐만 아니라 정치 관련 서적, 특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정치 인물 서적입니다. 네. 정치인들이 왜 그 선거 때마다 내는 책들 있잖아요. 완전 불화로 채워진 그런 걸 저 연구 관찰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나오는 디테일들, 뒷얘기들 이런 것들 많이 보느라고 관심을 가졌는데, 뭐 이건 좀 특수한 경우 애들 대부분이 다 뭐 저 신문도 안 읽었고 거의 읽지 않았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이 요구해서 마강수 교수님처럼 내 책을 꼭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읽은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 학교 예. 다닐 때 주로 뭐 자랑은 아니지만 니체 원작을 읽는다든지 프로이드 전집을 읽는다든지 이러면서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은데요. 기임에 야다르시구만. 그런 거 예, 읽어야죠. 근데, 사실 근데 그때 참 읽었던 게 잘한 것 같은 게 진짜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기를 죽이더라고요. 너 니체 전집 읽어봤어? 이제 10권짜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꿈의 해석 이런 거 읽어봤어? 저는 니체의 원문보다는 그 고병권 선생이 쓰신 그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네. 이걸 풀이한 책. 네. 이런 걸 읽어야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안 읽으셨죠? 솔직히 얘기해서 읽다 말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네. 우리 박현경 주관이 팔뚝이 굵으시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요즘 학생 아까 그 변영주 감독이 왜 돈 없는 애들한테 책을 팔아먹느냐. 근데 저는 그거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공책도 사기 안 사고 사실 이제 힘드니까 안 사겠죠. 돈이 있고 뭐 널널하거나 이러면 사겠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힐링책을 팔아먹었다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고전들을 보면은 그 시대에 또 자기계발서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그렇거든요. 예, 지금도. 엄밀히 말하자면은. 네. 그 지금 자기계발서 중에 괜찮은 책들은 또 뭐 하여튼 뭐 수백 년 뒤에는 또 그게 하나의 고전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뭐 그런 계산도 가능한데 뭐 책의 경중을 가지는 것 자체가 좀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래서 자기계발서도 뭐 그게 어떤 정말 진실과 양식에 기초한 것이라면은 굳이 그걸 우습게 볼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은 들어요.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숙 총리의 그 책을 제가 한번 필요가 있어서 한번 사려고 서점에 갔더니 처세술 분야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 분야가 잘 팔리거든요. 출판사에서 분야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러 출판사가 거기 꽂은 거예요? 네, 그렇죠. 엿먹이려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네, 사이언스 이즈 컬처가 원래 이제 과학인데 저희가 인문책으로 분야를 정했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책보다 인문책이 잘 팔리니까. 물론 인문하고 과학책 두 얘기가 다 나오지만 그리고 조금이라도 비즈니스가 있으면 경제 경영으로 무조건 가는 출판사들이 많아요. 그쪽 분야에 독자들이 많으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 있었군요. 예. 그 사회과학 서적들은 어떻습니까? 인문 서적과는 다르게 좀 어떤 책으로서 호흡이 좀 짧지 않나요? 예, 시의성이나 뭐 그런 걸 담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갖고 이야기한 책이기 때문에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달 단위로 계속 트렌드가 바뀌는 그런 것인데, 예. 저 집에도 사회과학 서적들이 많이 꽂혀 있는데 뭐 호주제 이야기로 뭐 가득하고 이미 다 호주제 문제는 정리가 된 상태 아닙니까? 뭐 이런 또 성희롱, 성추행 부분들은 뭐 그냥 권력 위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에 대한 연구 뭐 두꺼운 책이 집에 꽂혀 있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의 상식치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문서적이 사회서적과는 좀 뭐랄까 비교해 본다면은 대조해 본다면은 호흡이 좀 짧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사회서적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많이는 아니고요. 뭐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뭐 이런 걸 냈었는데. 뭐 일부러 사회서적을 내려고 낸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낸 책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이 사회에 일조하고 나도 출판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고 뭐 저희 사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 책을 낼 때 굉장히 두려움에 시달렸거든요. 무슨 어디서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뭐 이제 저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어떻게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최소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책 내는 거니까요. 그런 의도로 내본 적은 있고 그 이외에 일부러 사회과학 책을 막 내고 시의성을 찾아서 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책에 운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책이 뭐 짧은 운명도 있고 긴 운명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회과학 책은 시류를 타기 때문에 굉장히 운명이 짧아요. 근데 그러면 저자도 슬프고 그때 뭐 잠깐 반짝하고 팔 수도 있겠지만 그 만드는 사람들의 이제 그 모든 열과 성의가 들어가는데 좀 그 아깝죠. 그래서 최소한 100년은 가야지 되지 않을까 책이 나오면.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시성에 너무 치우친다거나 그런 책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정치 시즌이 돌아오면은 네. 대선 예측한다든지 대선 후보에 대한 어떤 인물 평가를 다룬 네, 원고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책들은 정말 말 그대로 뭐 100년은커녕 뭐 네. 10달도 앞을 내다보기 힘든 책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책들을 근데 많이 내죠. 출판사들이. 그냥 네. 빨리 뭐 돈을 순환해야 되는데 빨리 팔고 이제 어쨌든 시의성이 있으니까 잘 팔릴 수도 있거든요. 안 팔릴 수도 있지만. 뭐 책을 마음의 양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불량식품도 있는 거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그런 책도 필요하긴 하니까요. 네. 불필요해 보입니다. 농담이고. 자, 뭐 하여간 오늘 박현정 주간과 함께 출판계 저간의 어떤 흐름, 트렌드를 한번 짚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출판계에 이제 몸담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 출판계가 좀 이런 점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과제는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출판계가요. 계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저 네. 사실 뭐 언론계, 혹은 뭐 출판계도 있고, 뭐 영화계, 노동계, 뭐 연예계, 정계도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죠? 그 술수가 있는 것 같고 침묵이 있는 것 같고 이런데 실제로 그렇고요. 네. 좀 근데 출판계가 바꿔야 될 거라기보다 비전 이제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냥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을 생각해 본다면 그 종이책이 아까도 말씀드린 원가도 많이 너무 비싸고 하나 만드는데 이제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뭐 책 정가를 올릴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다 전자책 이제 지금 아직 시대가 막 그렇게 붐이 오진 그 않았지만 전자책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뭐 사실 책값의 상당 부분을 종이값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전자책 같은 경우는 종이 걱정은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전자책이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됐나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국민이 뭐 하여튼 전 국민의 거의 100%에 네. 다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전자책이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책을 보기에는 조금 답답할 거고요. 아니 그게 뭐 글자 키우든지 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네. 따라 다르죠. 아직까지는 뭐 게임이나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가 다 전자책으로 바뀐다고 하고 이제 그런 쪽 기기에 익숙한 종이보다 그런 이제 세대들이 나올 거고 앞으로는 전자책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자책이 되면 일단 종이값이나 그러니까 사실 이거 나무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좀 형편없는 책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책을 위해 쓰인 나무가 아깝다. 뭐 이런 얘기를. 네, 그렇죠. 많이 나무도 하더라고요. 아깝고 그런데 그래서 잉크도 앞으로는 아깝고. 예. 종이책이 지금 안 팔리는데 종이책은 점점 그 정말 소장하고 싶은 사람들 가격이 더 올라갈 거고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전자책이 지금 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차츰 전자책을 해야 되는 시대가 그게 저희가 비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어떤 이제 다른 쪽 출판계에 계신 분들은 아날로그 시대 이제 지금 저희도 라디오지만 너무나 멀티미디어로 이제 눈과 이런 거 호화롭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문자를 통해서 보는 게 모든 상상력을 더 자극하고 더 풍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
그런 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된다. 문자를 다시 한번 해야 되고 방과학습도 만들어야 되고 뭐 논술도 다시 부활시켜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주장도 맞지만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아날로그가 죽는다로만 말하지 말고 멀티미디어랑 어떻게 같이 갈 것이냐. 책도 게임처럼 어떻게 재밌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거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예,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출판계에 몸담고 계시면서 네.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에 좀 더 미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종이책의 영향력을 능가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전자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책은 정말 아마 비싸게 팔릴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독자들이 책을 20대 이제 그 전자책에 익숙할 만한 그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친구들은 책을 아예 안 읽고요. 전자책이건 종이책은 아예 안 읽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앞으로는 10년 안에 전자책이 크게 활성화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출판계도 굉장히 많이 변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조판하는 디자이너부터 시작해서 일단 편집자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판형을 잡고 이렇게 하지만 전자책은 지금 현재 입허 파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출판계 변형이 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 새로운 변화에 또 부응하면서도 네. 이 책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품위 또 가치 이런 것들이 잘 또 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게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푸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사실 동아시아 출판사는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하면서 한 학기 동안 이제 교수님이 동아시아 출판책만 갖고 강연을 하셔서 혹시 로비를 받으셨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로비를 할 출판사도 아니고 또 그런 로비에 또 흔들리는 교수님도 아닌데 말이죠. 또 책을 보니까 참 좋은 책들 많이 냈습니다. 동아시아 출판의 우리 박현경 주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주간과 함께 출판계에 돌아가는 상황들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